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시 멘토 윤유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우리는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난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전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펼쳐봤습니다. 근데 그 전략이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야 될 텐데 그런 고민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역별 고교 입시를 말하다. 괜찮죠? 경기편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이 되지 못한 윤윤구는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좀 더 애착이 가는 경기편. 선생님 아들들도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어쨌든 좀 애정이 가는 경기도에 대한 이야기, 지역별 고교 입시 경기편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이렇게 되겠죠.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패턴입니다. 하나는 정기 고등학교, 정기 선발 고등학교로 가느냐, 아니면 후기 선발 고등학교로 가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고요. 이제 선발 주체 면에서 보면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누가 선발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교육감이 선발합니다. 경기도 교육감이 선발합니다. 아니면 학교장이 선발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기도 뭐 다른 지방 지역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경기도에는 평준화 지역이 있고 비평준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조금 더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커리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해당 평준화 지역의 지역교육청에다가 원서를 내고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이제 전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원서 접수도 전형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반면에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의 고등학교나 특목고나 특성화 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그리고 특히 학교 운영 특례를 적용받는 자율학교라고 하는 곳까지는 학교장이 선발을 하거든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학교장이 선발을 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해당 고등학교로 직접 원서 접수를 하고 전형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한 문장이죠. 평준화 지역을 뺀 모든 중학교는 해당 고등학교에서 바로 원서 접수하고 전형 진행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도 조금 다르죠.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결정하면 지역교육청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해당 중학교로, 그 해당 중학교에서 학생에게 통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 외에 이야기했던 비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나 특목고나 특성화고나 자율형 공립고나 자율형 사립고 같은 학교는 해당 학교에서 바로 학생 개별로 통보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발 주체가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정기 고등학교, 후기 고등학교 시기별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정기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한 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목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그리고 특성화고, 일반계의 특성화 학과까지 해서 정기 학교로 되고요. 이 정기 학교에서 하나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기 학교에는 특목고 중에서 외고 국제고는 후기 학교로 분류가 되고요. 일반계 고등학교 그리고 평준화 지역의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모든 고등학교는 후기 학교로, 그 다음에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보통과 정도까지 해서 후기 고등학교로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입 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 성적을 어떻게 배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신경 써서 알아두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교과 활동 그리고 상황이 150점이 반영이 되고요. 출결 20점, 봉사 실적 20점, 그리고 학교 활동 실적, 비교과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0점이 반영돼서 총 200점으로 구성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부터 살펴보죠. 자율형 공립고는 이 부분 좀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대학에서도 분류를 할 때 대체로 일반고를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형 공립고를 포함한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는요.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학군별로 평준화 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모집 정원만큼 선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이제 학군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학군에서 수원, 성남, 안양, 이제 경기도가 워낙 넓고 광범위하니까 이렇게 학군이 구성이 되고요. 선 복수 지원, 그 다음에 후 추천 방식으로 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요. 내신 성적에 의해서 학군별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모집 정원만큼 선발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학생의 학군 내 배정을 위한 지망 순위하고 구역 내 배정을 위한 지망 순위를 반영해서 추첨으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두 아들 다 경기도권에 있는 고등학교를 보내고 졸업을 시켰던 관계로 이게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막 이렇게 이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신 성적에 의거해서 학교 군별로 평준화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모집 정원 전체를 확정하고요. 배정 인원을 선발하고 난 다음에 그 학생의 학교 군 내 배정을 위해서 지망 순위, 그 다음에 구역 내 배정 인원을 고려해서 지망 순위를 고려해서 이제 전산 추첨이죠. 추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 추첨인데 그 추첨이라고 하는 것이 선발 대상자가 일단 되는데 대부분 다 선발 대상자가 다 되는 거거든요. 지원을 하면 선발 대상자가 되는 거니까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지망 순위에 따라 다 기록을 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 기록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할 거고요. 자기가 우선순위, 지방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면 그 안에서 랜덤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다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원자는 학군 내의 배정을 위한 지망 순위와 구역 내 배정을 위한 지망 순위를 별도로 작성해야 됩니다. 사실 지원서 만들 때 칸이 따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릴 일은 없고 거기에 이제 다만 좀 길더라고요. 서울의 걸 선생님이 이제 전국에 있는 걸 보니까 서울의 지망 원서랑 경기도권의 원서를 비교해 보니까 엄청 길어요. 경기도권은. 그래서 이게 이제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민할 때 학군 내 배정을 위한 지망 순위 1, 2, 3, 1, 2 뭐 이렇게 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역 내 에서 배정을 위한 지망 순위 1, 2, 3, 4, 5, 6 뭐 이렇게 정해야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1지망에 추천되지 않았는데 2지망에도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난 1지망도 떨어지고 2지망도 떨어지고 난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학생 수와 학교와 뭐 이런 전산 추첨의 문제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2지망으로 지원 학교가 1지망으로 모두 채워지게 되면 2지망은 지원할 기회가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지망 학교는 1, 2지망으로 지원한 학생들을 채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지망 학교는 잘 안 된다. 거의 가능성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는요. 신입생 전형은 학교 전형 요강을 보고요. 요강을 제출하면 교육감이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모집을 하게 된다.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이렇게 모집이 된다라는 건요. 그 다음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모집 전형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감이 선발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따로 존재를 하지 않는데 학교장이 선발권을 갖는 고등학교는 전부 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다. 거의 대부분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이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방법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기본적인 틀은 똑같은데 학교마다 세부적인 디테일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게 이제 국제고냐, 특목고 중에서 국제고냐, 외고냐, 내지는 뭐 전국 단위 자사고냐, 자율형 사립고냐, 아니면 광역 단위 자사고냐, 이거에 따라 조금 달라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학교장 선발은 전형 방법을 보니까 학교장이 정해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할 때 어쨌든 1단계 전형에서 모집 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추첨해야 된다. 광역단위 자사고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그 다음에 면접은 개별 면접, 집단 면접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목고 중에서 외고 국제고는 후기 선발 고등학교입니다. 정기 선발 고등학교, 과고, 후기 선발 고등학교, 외고 특목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고요. 역시 입학 전형은 자기 주도 학습 전형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자기 주도 학습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를 활용해서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핵심 인성 요소 이 두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 학습 전형에서 포인트로 보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꿈과 끼라고 하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 그 다음에 인성 역량 요 두 가지를 본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면접은 자기소개서에 자기주도 학습 역량, 방금 말씀드렸던 꿈과 끼에 해당되는 자기주도 학습 역력,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자기주도적인 학습 과정, 지원 동기, 진로 계획, 학업 계획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쭉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자기소개서 쓸 때 선생님 빨리 자기소개서 강의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올려주시면 선생님 열심히 또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꿈과 끼의 영역에 있어서 자기주도 학습 과정, 지원 동기, 진로 계획, 학업 역량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인성 영역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한다. 그 대신 그걸 뭘 베이스로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확인하고 평가해서 검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하기 위해서 그 면접관들이 사전에 대체로 합숙을 들어가거든요. 합숙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쭉 보고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쭉 보고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걸 미리 뽑아요. 그렇게 해서 질문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떤 걸 학생부에서 자기소개서 학생부에서 어떻게 강조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 성적을 반영하죠. 영어 내신에 16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결 이렇게 두 가지를 본다. 정원의 1.5배수에서 2배수를 선발을 하게 되고요. 2단계는 1단계 성적 160점 그대로 갖고 가고요. 면접 40점으로 해서 둘을 합쳐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 성적이 극단적으로 높은 학생들은 면접을 조금 못 봐도 합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160점, 40점이거든요. 근데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외고 국제고등학교의 성적을 쭉 봐도 대체로 1단계 성적은 만점 나오더라고요. A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점 나오니까 160점 만점에 거의 만점 나오니까 실제로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면접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영어 내신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4개 학기를 봅니다. 그래서 4개 학기에 영어 환산 점수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학기별 필기고사 및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계속 강조드리죠. 과학고등학교입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역시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선발이 되고요. 학업소양, 탐구력, 핵심 인성 요소 등으로 종합적인 고려해서 과학고등학교에서는 반드시는 아닌데 대체로 창의성과 잠재성 요 두 가지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생부의 창의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요걸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내신 성적은 성취평가제로 산출된 수학과 과학 교과 성적인데 대체로 A입니다. 대체로 A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A가 아닌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A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과거를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성취평가 A를 전제로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서류는요. 학자추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추천서는 수학, 과학 교사에게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서류를 바탕으로 면접을 실시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떤 전략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할 것이냐는 선생님이 앞선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강의에서 포인트로 잡아야 할 건 그렇다면 지역별 고교 입시에서 경기도권에서 가장 기본적인 패턴, 시간이 짧아서 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지원 패턴에 대한 고민들, 아니 어떤 고등학교 어떻게 배정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절차 정도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합시다.